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7일. 비가 축축 내리는 약간은 좀 우울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휴에 지금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연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 다만 좀 음식이 좀 풍요로워지고 과일이 많아진 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저는 연휴가 되면 이런 뭔가 추석, 설날, 구정 뭐 이런 게 되면 어, 여러분들도 뭐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보내고 저 역시도 뭐 하루나 이렇게 보내지만 음, 그러면서 이제 뭐 과일이나 이런 뭐 떡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주위에 이제 친인척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죠. 근데 오늘도 저는 이제 과일 배달을 했습니다. 단순 뭐 제가 뭐 먹기 위해서 배달한 게 아니라 과일이 좀 많이 들어오고 막 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주위에 이제 물론 자녀들이 있지만 그냥 거의 혼자 있다시피 하는 이제 친척분들이 계시죠. 어르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또 그걸 소분해서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가 다 가네요. 그리고 또 뭐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아니면 뭐 조금 먼데 끝에서 끝, 동네 끝에서 끝 이런 데는 그 다섯 여섯 정 다섯 여섯 다섯 정거장 그 정도 나오죠. 그래서 그런 데는 버스를 타고 가서 또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드는 생각은 예, 저가 이제 나이를 더 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70대 이상 되신 분들처럼 된다면 아마 제 역할을 할 사람이 없겠죠. 그죠? 뭐 물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으면 자녀들이 뭐 명절 때 되면 오고 또 이렇게 일도 도와주고 그러겠지만 뭐저 같은 경우야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되려 그게 부모님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자녀분들이 안 사시면은 뭐랄까 아주 소소하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 활명수, 가스 활명수부터 뭐 판피린, 뭐 감기, 기본적인 뭐 콜 뭐죠? 예, 그런 거부터 두통약부터 상비약도 꼭 있어야 되고 가끔 병원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붙어서 살지 않으면 해주기가 힘든 거죠. 또 음식도 떨어지면 뭐 바나나나 뭐 기타 몇 가지 요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마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가까이 살고 시간이 좀 남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자녀가 아닌 이상 그거를 뭐 주마다 또 뭐 2주마다 이렇게 하는 기가 쉽지가 않죠. 자녀들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남들 다 바쁜 가정사와 이제 직장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죠. 저야 뭐 어머님이랑 이제 둘이서 살면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뭐 다는 못 해드려도 최소한 조금씩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혼자 계신 그런 친척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이야 뭐 한 2, 3주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자녀들, 몇 달에 한 번 오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소소한 것들은 뭐 제가 조금씩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효심이 깊어서도 아니고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예. 다리가 아프시고 다들 그러시죠. 잘 거동이 그렇게 어디 가고 이렇게 힘드시니까. 그래서 참 이게 보다 보면은 앞으로 더 노령화, 제가 이제 한 70대 됐을 때 과연 더 암담해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야 뭐 제가 뭐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드리고 그러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옛날처럼 막 유통업 같은 거 하고 그랬으면 아마 어, 못 해드리겠죠. 바쁘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잠자고.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피곤하다. 그것도 노는 날은 잠자고. 그리고 그렇죠. 주로 이제 그냥
혼자서 그러다가 또 뭐 유튜브 보거나 뭐 영화 보거나 그렇죠. 물론 이제 혼자 살게 된다면 또 다른데 어쨌든 저는 좀 사연이 있어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됐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령화되는 사회가 무서운 게 과연 이런 자녀들이 그런 거를 못 해주는 거를 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한 2, 30년 후에는 그런 시스템이 복지국가죠. 그런 게 됐으면 하는데 어, 됐으면 하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 이 평일에는 모르는 그 이 뭐야 명절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다 컸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주 행복한 집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있든 없든 그 차이는 별로인 것 같고 본인의 입장에서 여건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뭐 과일 이런 거 막 들고 다니고 날르고 뭐 이런 그 한마디로 뭐 장도 좀 봐야 되죠. 이런 것들 위주로 시간 날 때마다 할 줄은 저도 몰랐죠.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건에 맞게 살아야죠. 우선 이제 좀 얘기할 거는 환율이 드디어 1410원을 뚫었어요. 환율이 그냥 이제부터는 점진적인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환율 차트가 이게 이렇게 뚫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라고 그러죠, 계속?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지지선이에요. 이거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지지선. 자, 지지선이 확보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밑으로 안 내려와요. 내려와도 다시 뚫습니다. 다시 계속 올라가던가 횡보 아니면 올라가는 차트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뚜껑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상방으로. 그러면서 이 10년 차트를 보시면은 10년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거보다 더 긴 차트를 봐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차트 자체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우상향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 바닥을 다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1,300원에서 1,400원. 그죠? 자, 그래서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자, 상승하는 주식은 기울기를 꺾는다. 기울기를 꺾습니다. 이 기본 원리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이 저기는 자, 미국에서는 약달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약달러. 지금 금리도 계속 내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큰 내부적인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만드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그죠? 예, 계속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갈 거는 M2 통화량,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겁나게 풀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뭐 잘하는 점도 있고 또 중국인들 막 이렇게 뭐 여행 그 무이자 해주고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는 그래서 뭐 어디 당도 아니고 뭐 좌파 우파도 아니에요. 근데 자,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의 그 무비자, 비자를 받는 거는 필터링이죠. 한마디로 좀 범죄 저지를 애들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풀어주면서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국 관광객을 들여오는 거는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극박함입니다, 극박함. 결국에는, 자, 돈도 바로 그 뭐야, 지금 뭐 하여튼 1, 2차 해갖고 돈을 풀었죠. 이걸 이렇게 돈을 직접 푼 이유도 뭐죠? 예, 극박함이에요, 극박함. 경제가 너무 죽었다는 게 여기서 데이터상 계속 밀리면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해. 그러다 보면은 지금 부동산도 잘 버티고 있죠. 수도권은 그나마 버티는 데는 그것마저도 와르르 무너질 판간입니다. 엄청 급박한 거예요. 돈을 직접 뿌리고 중국인 한마디로 뭐 오랑캐든 뭐 짱깨이든 중국인들 중에도 별 이상한 애들도 다 들어온단 말이지. 이 뭐야 무비자를 하면 그죠? 그래서 이 여기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아마 이재명한테 칼날로 돌아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수를 살려야 되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이 절박함이 느껴져야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뭐다? 자, 이제 11월, 12월 달에, 물론 주식시장은 쉽게 안 망가질 확률이 높지만 조정은 올 수 있어요. 자, 11월, 12월에는 어쨌든 제2금융권하고, 이 부동산 관련된 시행사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이런 쪽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누적된 피로감, 이게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자영업자부터 개인부터 빚만 쌓아대고 생산은 안 되는, 소비는 안 되는 이러한 지금 장기 침체 사이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디플레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11월 12일 이때 이제 금융기관들이 과연 이때 얼마 정도가 터지는지를 봐야 된다. 만약 이 물론 막죠. 당연히 막습니다.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해당되는 저기들은 좀 힘들 수가 있다. 힘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 무너진다?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래도 세계의 10위 경제권이다 그러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걸로 안 무너집니다. 다만 불안해지죠. 뭐 이거 혹시 부동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왠지 불안해. 직장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만 팽배해진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에 그러한 게 확인사설. 어쨌든 루머나 풍문 있죠? 루머나 풍문이 지배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안 좋아, 뭔가 데이터들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루머나 풍문이 있을 때는 뭐 대체로 그냥 어설프게 올라가던가 횡보하던가 그 모든 시장이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이런 시장이 뭐 한 1년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속되다가 특히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 어느 시기쯤에 뭔가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야. 부동산이든 뭐 주식시장이든 한번 이렇게 되면 이때 뭐가 나오죠? 이때부터 확인사살입니다. 확인사살. 뭘 확인사살합니까? 아, 관세 때문에 그랬어. 미국의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진 거야, 경제 지표들이. 그죠? 자, 지금도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확인 사살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루머와 풍문만 있고, 풍문.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겠지, 정확하게. 저 역시도 대충 감은 오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이러다가 확인 사살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무너졌다가, 그래도 아닌가 봐 하다가 더 무너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때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아서는 어쨌든 반등을, 시간이 지나면 반등을 하겠죠, 당연히. 예, 악재가 풀렸으니까. 그래서 이 확인사살 시즌은 아니다. 확인사살은 언제 한다? 자, 본격적인 확인사살은 내년 뭐 하반기나, 뭐 빠르면 상반기인데 하반기쯤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다? 원화가 똥값이 된다. 이 정확한 거예요. 원화가 똥값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원화가 똥값인데, 원화가 똥값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확인 사설이 들어오겠죠. 그죠? 뭐 때문에 그렇다, 뭐 관세 때문에 그렇다, 뭐 저거 수출이 아니면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뭐 참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렇다, 뭐 이런 것부터. 자, 이제 원화는 똥값인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거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믿어야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저거 우리 놀 때 뭐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거야. 이제 다시 급속히 뭐, 눌러서 뭐 1200원, 1100원 갈 거야. 이런 얘기는 믿을 때는 아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와도 믿을 때는 아니에요. 그죠? 우선은 이 정확한 차트와 이런 숫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소리를 하는 애들이 전문가니 교수니 뭐 서울대 교수니 개소리 엄청 하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 정확한 지표와 차트, 추세, 뭐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이 니케이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니케이. 보시면은 이 구간을 갔죠, 이 구간. 그죠? 4%인가 5%를 떴습니다, 어제. 그래서 니케이가 지금 엄청난 추세가 사라져 있죠. 그죠? 뭐 이게 3개월짜리인데. 일봉으로 봐도 그죠? 우리 쉴 동안 엄청 올렸죠. 오늘은 조금 뭐 그냥 조금 올렸네. 빠지지가 않네. 빠지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보십시오.
자, 추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상승 추세죠. 이제 기울기 꺾은 겁니다. 일본도 이제 뭐 총리도 바뀌고 그러면서 엄청난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일본 증시가 이렇게 호황입니다. 호황. 자, 그러면서 뭐 저도 좀 자료도 뭐 기존에 있던 건데 자, 그런 거를 이제 모아서 조금은 뭐 표안을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 뭐 물론 지금 갈 종목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뭐 여기는 안 적었지만 10월 17일부터 유럽 암학회가 합니다. 암학회, 유럽 암학회, 종양학회라고도 하는데 자, 이 유럽 암학회, 이 암학회에서 우리나라 그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그 바이오 회사 중에서 좀 발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서 금요일부터 여기를 하면은 거의 10월 중순이 됩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럽 암호화폐가 다 거의 다 다가왔죠. 다음 주면. 그래서 금요일부터 폭등할 주식들이 나올 거예요. 유럽 암호화폐를 대비해서 미리 선취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론 그 전부터 좀 움직였지만 금요일 날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잘 보십시오. 뭐 저는 뭐 그냥 한두 종목 보고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저는. 자, 오늘은 요걸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10월부터 모아가야 할 종목 집중 분석. 자, 큐러셀 있습니다. 얀발센이라는 요 카트트 치료제. 자, 이제 허가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그 다음에 코칩.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10월 중순이 지나서 뭐 10월 20일이나 이때부터는 이 STO 조각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 자, STO는 올해 안에 통과되는데 11월 아니면 12월이다. 그래서 벌크업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10월 중순부터. 자, 그래서 이것도 모아가시라. 여유 있을 때 꼭 모아가시고 이 종목도 꼭 하셔야 된다 해서 종목들을 빼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큐러셀부터 한번 좀 더, 그때도 뭐 저번 주 목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10월에 신약 허가가 날 확률이 이제 99%입니다. 제가 봤을 때 99 차트도 이러다가는 뭐 진짜 6만 원 가서 발표하겠어요. 계속 올라가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발표 거의 이제 허가가 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급여까지 적용돼서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고, 허가와 함께 이 보유한 GMP 인증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건 생산 가능한 연구개발, 임상, 허가, 이 생산 모든 거를 올 체인으로 구축해 놨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래서 큐로셀은 자 지금 계속 뭐야 웨클론도 얘기하지만 에클론은 뭐야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없어요. 공장 지려면 적어도 1년이나 1년 이상 1년 정도 걸리죠. GMP까지 허가받고 그러려면 1년 반도 걸릴 수 있고 그렇죠. 2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에클론은 물론 다 내년이나 빠르면 내후년쯤에 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큐럴센과 어디야, 뭐야, 노바티스의 이 킴리아와의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혈액암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큐러셀은 올해 430억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이 당분간 증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날아가면 쉽게 날아간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 나올 전환사채가 없다는 거예요. 전환사채가 뭐 어느 정도 보호회수가 돼서 한 1년 이상 그 정도 다 묶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재발성 불능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요 비세포 림프종이죠. 요거에 대한 신약이 노바티스의 킴리아입니다. 킴리아. 자, 킴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얘가 시장을 잡았죠. 그죠? 이게 마지막 그 혈액병이 안 나면 마지막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시장 쟁탈전을 이제 킴리아의 시장을 큐러셀이 얼마나 뺏어 먹냐 이제 이 관건인데 국산 신약이. 자, 근데 킴리아는 가격이 한 달에 4억이 넘어요. 4억이 넘고 한 달에 그 치료받는데 4억이 넘고요. 근데 완전 관해열 CR이 40%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큐로셀은 67.1%로 대략 한 30% 정도가 훨씬 좋아요. 관해율이. 완전 관해율. 그러니까 다 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년 3,000명씩 발생하는 혈액암 환자에는 절대적인 약.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투자는 그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돈이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 난 거를 6개월, 1년, 뭐 아니면 길게는 2년까지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투자자로서 정말 마인드가 성공한 거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 아까 내가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킴리아 가격이 4억 이상입니다.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돼요, 킴리아가.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를 신속하게 지정할 예정. 빠르면 내년 초죠. 2026년 이상 두세 개의 혈액암에 대한 건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그렇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6개의 치료제에 대한 허가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혈액암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혈액암으로 킴리아만 들어와 있다. 이 킴리아와 싸울 게 큐러셀이다. 근데 큐러셀이 더 약효가 좋고 보험 적용이 바로 된다면 뭐 당연히 네, 큐러셀을 쓰겠죠. 꽃집 기사 이건 자주 봤죠. 꽃집 삼성 오픈A 700조 스타게이트 동맹의 MLCC 공급부가 강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오픈AI 700조 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 협력 핵심 협력사로 참여한다는 그룹에 삼성그룹사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공급한 이력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먼저 큐러셀부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큐러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자, 크게 보시면, 자, 계속 해보십시오. 자, 이 회사가 이제 거의 이게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이 최고가를 뚫은 거예요. 이 최고가.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뚫었던 이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이 뚫은 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주식의 상승점은 어디다? 상승점은 어디라고 해야 돼요? 상승점은 길게 보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고 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그죠? 최소한 여기로 봐야 돼. 25,000원 정도. 그죠? 근데 25,000원부터 파동을 그린 겁니다. 그죠? 자, 25,000원에서 43,0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거의 뭐야 거의 80%? 80%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80%. 그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벌크업 과정이라고 해야 돼요. 벌크업. 그죠? 본인이 뭐 여기서 들어갔다. 난 여기서 들어갔다. 이거 의미 없어요. 여기서 들어갔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 주식의 출발점은 여기에요. 여기. 그죠?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본인 위주로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차트를 보고 객관적인 지표로다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봉을 봅시다. 주봉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를 뚫면서 그러니까 여기 신규주죠 거의.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자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5일선을 찍기 위해서 뭐 이렇게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걸 찍기 위해서 뭐 초에 좀 뺐다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 금요일 하루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으로 누른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쭉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한번 여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봉 길이가 여기서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이유, 이제 물론 거래량도 늘겠지만, 이런 이유들은 뭔가 시세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거다. 봉 길이가 이렇게 짧을 때는 시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커지면서 급락하도 또 급등해도 이렇게 봉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시세가 임박했다. 시세가 임박했다. 벌크업 과정은 충분히 거쳤다. 벌크업 과정. 여기서 뭐 매수할 사람 엄청 매수했겠죠. 위로 올리면서. 자, 이제는 뭐다? 본게임이다. 이제 본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도 좀만 가면 25,000원 시작점에서 산 사람들은 좀만 가도 100%예요. 수익이 2배 나는 거죠. 10만 원까지 가면 10만 원까지 갔다고 칩시다. 10만 원. 그럼 얼마예요? 얘는? 그죠?
4배 정도 상승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서 들어가면 2배밖에 못 먹어요. 2배. 10만 원 가봤자.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보유한 사람이 저가에 사고 오래 보유한 사람이 주가가 막 휘날레를 날리면서 초급등,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서 기울기를 세우면서 급등할 때, 거래량을 터뜨릴 때, 봉길이가 길어질 때,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은 최근에 산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빨리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곰탕 끓이듯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히 10만 원에 팔고 나와도 4배를 먹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만 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 가겠죠. 어쨌든 그러면 2배밖에 못 먹는다. 그죠? 그래서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래서 주가는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약간의 대가리를 살짝 들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또 고개를 숙일 수도 있지만, 그런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럴 때는, 어쨌든 그러한 저 고점들, 이런 데서 이런 거 다 뚫을 때, 이런 거 뚫을 때, 이런 거 뚫을 때, 이럴 때 다 매수를 들어갔어야죠. 그래도 한 2만 8, 9천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2만 8, 9천부터 2만 8, 9천부터 뭐 3만 2천 원, 요 사이 때 엄청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익인 분이 많을 테고, 앞으로 수익이 나시면 좀 저 좀 생각해서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큐러셀의 강점은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약효가 좋아요, 우선. 킴빌라보다. 자, 그러고 킴빌라만 밀어넣으면 완전히 혈액암 이 획기적인 치료제에서는 강자죠. 예, 그리고 우선은 이제 보험에 바로 들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싸진다. 4억짜리가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더 비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혈액암 환자의 마지막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효과도 좋아요. 그다음 이제 킴린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렇게 뭐 피를 뽑고 해서 이거를 T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킴린나보다는 이 큐러셀이 시장을 에클론이 뭐 모든 생산과 이런 거에 대한 체계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최소한 빨라도 2년인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은 이 큐러셀이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인해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주가는 뻥뻥뻥 간다. 허가만 나면 그렇죠. 이 포인트는 보험 수가가 싸게 되면 싸게 될수록 큐러셀의 주가는 뻥뻥뻥 날아간다. 보험 수가가 문제예요. 보험 수가. 어차피 관해율이나 이런 거는 뭐 킴리나나 이런 것거는 훨씬 좋고 앱클론보다는 0.9%가 빠져요.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딴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코어칩도 한번 보시면 자, 거래량이 확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거의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지 만들고요. 5일선 밑에 도지, 그 다음에 5일선 찍고 급등 윗꼬리 달았죠.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싹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건 금요일날 거래량이 빵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서 요런 기울기를 만들었는데 얘가 이 기울기에 갇혀서 못 뚫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좀 달았다가 이렇게 쭉 가면은 그냥 장대 양봉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장대 양봉이 좀 빠졌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이렇게 빠지는 자리, 이런 자리까지 여기든 좀 5일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뭐 한 21선 같은데, 근데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칩이 뻥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계약도 서로 됐기 때문에 코칩이 이 적층 세라믹 컨덴서를 납품하기 때문에 얘네 매출은 아무래도 매출처가 그렇게 데이터 센터 짓는데 뭐 한두 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 스타게이트 수혜로 인해서 한마디로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 하나처럼 코칩이 급등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뚫어주면은 많이 가겠죠. 자,
코칩도 대박이다. 대박이다. 코칩은 뭐 금요일부터 다시 좀 빠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척 했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한 일주일은 아니고 한 3, 4일 정도 옆으로 기다가 올릴 수도 있겠죠. 그 차이지 어쨌든 10월 달에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다.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다. 월봉, 자, 관통하고 쭉 5일선 찍고 올린다. 월봉이 길게 갈 자리다. 그죠? 그리고 코칩은 10월 달에 짱대 양봉, 월봉상 짱대 양봉이 나온다. 저점에만 들어가시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칩이었습니다. 자, 갤럭시 하모니트리 이번엔 먹어야죠. 아, 진짜 엄청 연기합니다. 네, 이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네, 강철 마인드입니다. 요렇게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조만간 뚫습니다. 이걸 뚫으면은 기울기가 바뀌겠죠. 네, 그러면은 언젠가 이렇게 세웁니다. 이제 뭐 밴더를 가던, 그죠? 자, 갤럭시 메인트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시작했고요. 이 상승에서 기울기를 꺾으면 위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벌크업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갤럭시 모니터링 이번 달에 부터 상승을 한다. 왜? 11월 달에 통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에는 꼭 통과하기 때문에 이 통과하면 시장이 엄청난 큰 시장 STO 조각 투자라는 시장이 열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일선에 키핑해 놨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STO가 통과되면 같이 통과되는 그런 형태인데 왜냐면 전자 결제나 뭐 이런 금융법에 대한 통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이런 거 관련주들도 다 5일선에 이렇게 키핑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파킹 그죠 파킹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아니 못 올리면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달에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큰 시세를 머금으려고 한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제 모아가자 벌써 10월 중순이다. 11월 달에 통과되면 닥쳤던 개 된다. 그냥 쭉쭉쭉 올라가고 그런다. 갤럭시와 머니터리였습니다. 갤럭시와 SM도 한번 쭉 보죠. 얘는 차트가 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주봉을 봐도 그렇죠. 안 좋죠. 월봉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차트죠. 생각보다. 이렇게 차트는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좀 시간이 더 요번 달에 뭐 이렇게 양봉 만들고 뭐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갤럭시 ISM은 조금 상승폭이 한정적이다. 한정적이다. 그죠? 요거 정도 뚫을 수 있겠죠. 갤럭시 ISM은 우선은 11월에 통과돼도 좀 한정적으로 상승할 차트다. 자, 갤럭시 ISM이었습니다. 핑거 한번 보죠. 핑거. 핑거 역시도 여기가 타점이죠. 여기 모아놨죠. 네. 조만간 이렇게 올려서 이것만 뚫어놔도 다시 쭉쭉 이런 식으로 쭉쭉 갈 수 있습니다. 핑거 역시도 이번 주부터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오고요. 그죠? 월봉 보면 뭐 정확히 U자형, U자형 패턴이죠. 그래서 뭐 이번 달에 뭐 여기서 약간 상승하고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핑거 역시도 조금은 조정 중, 조정. 서울 옵션도 한번 보죠. 얘도 좀 흘렀네. 다 지금 이제 흐르고 있죠. 이 흐른 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형보다 빨리 올려서 타점이 여기서 좀 형성이 돼서 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차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가격은 좋네요. 가격 좋습니다. 완전 저점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상승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서울 옵션이었습니다. 자, K 옵션. 얘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다 밀어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12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양봉이 하나 좀 크게 나와줘야지만 이 음봉, 차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이평선들이 이렇게 추세선, 요걸 타야 돼요. 그래야지 크게 상승합니다. K옵션도 역시 좀 이탈을 시켜놨는데 상승을 하겠죠. 121선을 지지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캠퍼스 N도 한번 보죠. 캠퍼스 N. 얘도 이제 U자형 여기를 메꾸려고 요번에. 그죠? 얘는 뭐 3,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하겠죠. 캠퍼스 N. 요런 주식도 먹을 게 꽤 있습니다. 이번에. 캠퍼스 N이었습니다. 네, ITI즈는 좀 상승을 해서 지금 다 주식들이 얘도 밀렸으면 이렇게 밀릴 텐데 여기서 잡아줬죠. 잡아줘서 다시 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죠. 그죠? 요걸 타야죠. 그래서 쭉 올렸다가 다시 쭉 빠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큰 상승이 나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ITI즈도 한번 잘 보죠. 우선 얘는 5일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확실히 추세가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추세를 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추세 망가졌다 갑자기 살리거든요. 네, 한번 또 보죠. 네, IT센 글로벌. 얘는 좀 차트를, 얘는 좀 그래도 차트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줘야 돼요. 얘가 금이나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얘가 차트는 데려놨죠. 근데 뭐 얘도 낮긴 한데, 뭐, 요번에 뭐 여기까지 도전을 할지는 한번 잘 봐야죠. 요번 달 힘들고 다음 달이라도 이런 식으로 도전해서 올리려는지. 쉽진 않아요. 예, 이 각도가 빠진 각도가 좀 세가지고 쉽진 않은데 한번 잘 보죠. IT센 글로벌이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도 한번 급등했다가 또 빠졌죠. 얘가 이제 더 되려 여기서 이제 앞산 만들고 또 골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이 커지면서 얘가 빨리 갈 수도 있겠어요. 월봉 보면은 그죠? 5일선 요거 찍고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하겠죠. 정확히 U자형 패턴을 월봉상 그리고 있습니다. 뭐 STO를 하면 저 역시도 좀 지루한 맛은 있죠. 왜냐면 확확 안 올리고 올릴만 하다 또 빠지고.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해봤자 두 달 반, 길어야 두 달 반, 짧으면 뭐 한 달 안에 쇼부 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B에다가 두 배 먹고 또 한 몇 달 가져가면 뭐 세네 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TO를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들고 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좀 수익이 연말에 짭짤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날,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잠깐 보시고요. 지금도 말했지만 뭐 10월 달뭐 큐러셀이든 코칩 이런 데서 많이 먹고 또 여유가 된다면 이런 STO로 좀 넘어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좋은 종목들도 더 많지만 우선은 확실한 거,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 재료가 거의 다 익었다고 판단되는 종목 압축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좀 잘 되시면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노는 날도 방송하는데 좀 수익이 많이 나시면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이번 달에는 이제 퀴로셀과 코칩에서 수익을 낸다. 그리고 STO도 10월 중순부터 매수 시점을 잡아서 종목을 택해서 들어간다. 한 달이나 뭐 한 달 반 정도 생각하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돈도 보이고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잘 되셔서 커피값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이 또 너무 없으니까 그렇네요. 예, 하여튼 뭐 좋은 추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뭐 투자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도 계속 책을 읽으면서 수양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것들 지금 이 그나마 종합지수가 좋기 때문에 이럴 때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